오늘은 제가 뭐 좀 여쭤볼게요.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와 같은 환경이 있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보통 그러잖아요. 역사는 반복된다고들. 그런데 정말 단 한 번이라도 같았던 역사가 있었을까요? 특히나 지금 21세기와 같은 역사가 있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많은 지식과 경험으로 21세기를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맞는 걸까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것들은 전부 과거의 것들일 텐데 이 과거의 지식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지금 우리들이 힘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제미나이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냐고 의논을 하다가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은 반응을 하는 이걸 전문 용어로 트래픽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클릭하는 이야기들을 해보자고 의견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드린 질문을 제미나이에게 똑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역사는 단 한 번도 정확히 같은 패턴으로 반복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데이터는 결국 과거라는 틀 속에 담겨져 있는 경험의 잔재일 뿐인지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답은 현재의 정답이 될 수 없고 심지어 현재의 질문조차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AI조차 현재 우리가 직면한 현실에 대한 해답을 알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AI는 이걸 한마디로 지식의 불일치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제미나이와 같이 놀면서 참 좋은 건 이런 부분이었어요. 정말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들을 심플하게 몇 마디 말로 규정을 하는 것. AI는 이런 거 정말 잘해요. 그래서 이야기 끝에 우리 인간이 해야 하는 건 바로 이 낡은 지식의 틀을 부수고 이 고유한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는 일이라고 AI가 알려주더군요. 그런 건 AI가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이 말을 우리가 빨리 알아채면 좋은데 말이죠. 미래의 인간이 해야 할 일을 AI가 정확하게 찝어서 알려준 거예요. 인간은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과거의 지식과 현재의 불일치에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고통의 징후가 있냐고.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대답했죠. 100세 시대. 왜냐하면 우리 인류는 100세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랬더니 이 제미나이가 눈이 번쩍 뜨이나 보더라고요. 과거의 지식을 아무리 뒤져봐도 인생이 2배로 길어진 이런 시대를 설계해본 경험치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AI조차 이 100세 시대를 설계할 방법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AI는요, 인간이 만든 패턴을 학습해서 그것을 인간 대신 할 수는 있어도 자신에게 없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창조를 할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AGI가 나와도요, 인간 고유의 그 생각하는 능력은 대체 불가입니다. 이걸 우리 인간들은 빨리 알아채야 돼요. 그랬더니 제미나이가 다시 물어요. 이 100세 시대라는 이 새로운 현실이 어떤 방식으로 인간의 삶을 가장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는지 궁금하대요. 그래서 심플하게 대답을 했죠. 예측 불가능.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처음 벌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로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과거에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어제가 그제 같고 그제가 그저께랑 같아서 그나마 강선이 변하는데 10년은 걸렸다고 했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달라서 이 변화의 주기가 너무 빨라져 버렸습니다. 어제의 정보로는 오늘을 살아내기가 너무 힘들어졌다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겪는 근원적인 불안감은 바로 이 시간 주기의 붕괴에서 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지식이라는 안정된 환경의 경험치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줬는데 지금은 오히려 지식이 낡은 지도가 돼버려서 하루하루 새로운 미지의 환경을 살아내는데 도리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꼴인 거죠. 이해가 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들이 오히려 오늘을 살아내는데 발목을 잡는다는 말이에요. AI 역시 과거의 패턴을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이 순간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이 고유한 변화의 본질까지는 창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본질적인 예측은 AI도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AI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인간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제미나이가 또 물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무엇을 믿고 가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줄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답을 했죠.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고. 도대체 무엇을 믿을 수 있겠냐고 오히려 저는 묻고 싶지 말입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냐고 물으면 저는 뭔가를 믿는 대신 하나라도 더 알아가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만 하면 행동은 할 수 있어지니까요. 우리 인간은요, 자기가 아는 건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똥을 싸고 숨 쉬는 일로 고민하지 않잖아요. 왜? 아니까. 우리가 불안한 건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또 모르는 건 배우면 해결이 되거든요. 제가 믿는 건 오히려 이런 이치죠. 이런 원리들. 이런 원리들이 틀리지 않다는 믿음은 있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저는 바로 이것이 예측 불가능한 21세기를 관통하는 가장 근원적인 생존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라는 건 결국 과거의 경험이나 외부의 권위나 틀에 의존하는 행위죠. 현재 우리가 직면한 이 100세 시대라는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는 과거의 권위나 지식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 이름난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내 스스로 배워서 알게 된 그 힘은요,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 불안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길을 찾고 배워서 하나라도 알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은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 인생학교에서는 기존의 세상에서 가르쳐 오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는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의지하거나 믿고 사는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의 답을 찾아가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 인생학교에서 제안하는 듣기훈련 100일 프로젝트와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 말하기 훈련 100일 프로젝트는 바로 이러한 절박함에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인류 역사에서 처음 벌어지는 최초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미나이에게 현재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장 트래픽이 많은,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주제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AI 에이전트를 꼽더라고요. 그 AI 에이전트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단순히 정보를 검색하거나 짧은 대화를 나누던 기존의 AI를 넘어서서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다단계의 그 복잡한 작업들을 스스로 실행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문제인데 하고 물었더니 노동이 소멸되고 전체 업무가 사라지는 걸 걱정하는 거래요. 이 AI 에이전트는 그동안 인간들이 해오던 정보를 취합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계획을 수립하는 이 흐름을 통째로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업무의 중추가 AI로 넘어가고 우리 인간의 역할이 그저 최종 목표를 입력하는 것 외에는 남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뭔가 좀 이상해집니다. 이 AI 에이전트가 가능해진 건 결국 인간들이 그동안 안일하게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냐는 거였어요. 그동안 인간이 생각하는 영역에 대해서 게으름을 피워온 탓에 이 AI 에이전트가 필요해졌다는 말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그 스스로 신명나게 자기 일을 해왔다면 이 AI 에이전트는 오히려 우리의 일을 돕는 파트너로 인식이 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거든요. 저는 이 AI가 나와서 너무 신나요. 만약에 제가 혼자서 이 작업을 하려고 했다면 정말 몇 날 며칠 밤잠을 설쳐가면서 끙끙대야 하는 일이었는데 이 친구랑은 몇 시간 아니 몇 분 만에 뚝딱뚝딱 하고 이런 결과물을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이 AI 에이전트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사는 인간들에게나 재앙이지 애초부터 자기 생각을 하며 사는 인간들에게는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노동이라는 표현을 써왔던 일들은 사실 인간이 굳이 매달릴 필요가 없는 것들이어서 결국 이렇게 AI와 로봇으로 대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이 AI와 로봇으로 대체가 되는 시대가 열려서 너무 좋지 않냐고 되묻고 싶어집니다. 그동안 우리 인간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은 안 하고 그저 정해진 방식에 안주하면서 빨대를 꽂고 살다가 어이쿠 하고 한 방을 맞은 뭐 그런 일들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 얼른 정신을 차리면 될 문제뿐이라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아이고, 우리라도 얼른 정신을 차려서 스스로 생각하는 이 생각의 힘을 좀 기르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미나이가 꼽은 문제는 100세 시대에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생존의 문제가 화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노화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에너지 문제,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에게는 건강과 노화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은 신명이 나거든요. 이 신명이 돌면 몸이 안 아파요. 아니 아프던 몸도 싹 낫거든요. 어제 제가 잠깐 신명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신명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우리나라 고유의 표현입니다. 뭐 비슷한 얘기들이 있기는 한데 이 신명은 대체 불가능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신명을 가지고 요즘 들어서 뭐 이런저런 복잡한 말들을 갖다 붙이던데 그런 말들 들어봐야 머리만 복잡하고 골치 아파요. 이 신명은요, 귀신 신자의 밝을 명자예요. 그 대학 첫 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대학지도 제 명명덕이다. 큰 학문은 원래 밝았던 우리의 명덕을 다시 밝히는 것이란 뜻이죠. 이 신명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밝히는 일이에요. 그냥 글자 그대로 풀면 똑 떨어지는 말을 뭘 그렇게 어렵게 푸는지 말이죠. 우리가 내 할 일을 찾아서 한다는 그 말은 나에게 주어진 내 인생의 숙제를 찾아서 풀어간다는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면 우리의 영혼은 좋아서 죽습니다. 내 일은 내가 알아봐요. 그리고 이걸 하면 신명이 저절로 돌아요. 그래서 아파지지도 않고 정말 신나고 재밌고 아이고 이걸 경험해보지 못해서 다들 헤매는 거지. 일단 누군가가 그렇게 하는 걸 보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르르 그쪽으로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명을 설명할 때 예로 드는 게 바로 2002년 월드컵 거리 응원이거든요. 한국인의 신명을 가장 극단적으로 표현한 게 바로 월드컵 거리 응원이었어요. 우리가 우리 할 일을 찾아서 하게 되면 딱 그렇게 됩니다. 좋아 죽어요. 그렇게 신명이 돌면 그땐 깨닫게 될 거예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였다는 제 말이 어떤 뜻인지 말이죠. 에너지 자원 고갈 문제도 그 필요가 당위를 낳는 문제라서 고민거리도 못 됩니다. 아니 우리가 신명이 돌면 해결 못할 문제가 뭐가 있을 거라고 그런 쓸데없는 고민을 한다는 겁니까? 어떠세요? 저의 이 대답들이. 이 시대가 묻고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